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폴란드는 세계를 다시 놀라게 만들었다. 2. 한국의 열핵무기 탑재하는 소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폭 높아진 폴란드 정부는 다급히 자국의 국방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최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나토 가입 추진과 국방비 증액 등 자칫하면 자신들마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국가 중 유독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곧바로 자신들이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매우 강한 실존적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애당초 폴란드가 러시아와 서구 사이에 낀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지금까지 무려 2번이나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가슴 아픈 역사적 악몽을 지니고 있는 데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모두 맞댄 나토의 최전선 국가였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지난 역사적 아픔 속에서 크나큰 교훈을 배운 폴란드 정부는 현재까지도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의 분위기를 살피며 저울질하는 여타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현재 지정학적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자국의 국방력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폴란드 정부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폭적인 군수물자 지원이 현재 자국의 국방력 공백이라는 새로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다급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버린 매우 심각한 자국군의 병력 공백 현상이 우려된다는 폴란드 현지 매체들의 보도로 인해 현재 폴란드 국민들과 정치권 내에선 매우 심각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라고 정평이 난 한국산 무기들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자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잇따른 우려를 빠르게 종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마리우스 부와 슈차 큰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긴급 방안을 결정해 한국산 전투기부터 전차 장갑차 등 수많은 무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부와 슈차 큰 장관이 본국으로 돌아간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금 현지 고위급 실무협상단 20여 명을 꾸려 우리 방산업계와의 추가 협상을 위한 재방문 사실이 알려지며 본격적인 방산 수출의 신호탄이 켜졌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폴란드 정부의 다급한 움직임에는 나름의 이유가 숨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러시아가 EU 및 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안을 전격 제출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다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다수의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부와 슈차 큰 장관의 긴급 방안 직후 재차 이뤄진 폴란드 협상단의 재방문이 현재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확전 분위기 속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량 구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폴란드 협상단이 요구한 무기 중에는 지난해 말 UAE와의 4조 원대 규모의 수출이 확정된 천궁이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며 당초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인도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폴란드가 돌연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려는 의중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폴란드 정부가 최근 이토록 다급히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러시아 의회는 빌트 3국 에스토니아 하나이며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위쪽에 위치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막장에 가까운 이유를 들어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전격 부정해버리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즉, 리투아니아의 독립 문제를 꼬투리 잡아 최근 나토를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동유럽 국가들을 견제함과 동시에 옛 소련의 영토까지 모두 되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전쟁의 확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EU와 나토 모두에 소속되어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독립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전한 것이었죠.
특히 대표적인 칠러 국가로 알려진 벨라루스는 올해 치러질 9월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와의 합병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공식적인 합병이 되기도 전인 현재에도 이미 러시아의 속국 수준으로 전락해 주변국들에 대한 군사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9월이면 우크라이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와의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댈 가능성이 높아진 폴란드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욱 폭주하기 시작한 푸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이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게 된다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벨라루스, 리투아니아까지 그간 러시아와의 완충 지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부분의 국경 지역들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나토국을 가운데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많은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을 상대해야 할 위기에 놓인 폴란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으로 지원한 무기들에 대한 공백을 최소 1년 안에 복구해야 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처럼 대폭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자국의 대공 방어를 위해 그간 폴란드 정부는 미국의 패트리엇 지대공 유도 미사일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가장 최근까지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단 한 발의 PAC-3 요격 미사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폴란드 국민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셀 수 없이 많은 졸전을 치르며 종이호랑이라는 역대급 오명을 얻기도 했지만 무차별적으로 퍼부어대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은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평가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궁지에 몰린 폴란드 정부가 생각해낸 것은 바로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산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인 천궁2를 주목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방한한 폴란드 협상단이 직접 라이지넥스원에 방문해 천궁2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말 UAE에 무려 4조 원대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본 폴란드 협상단 측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MD 구축의 핵심 축인 천궁을 미국의 패트리엇 지대공 유도 미사일의 대체제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갑작스러운 변심의 이유에는 지난 2017년부터 미국으로부터 PAC-3 요격 미사일 208기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을 세워왔던 폴란드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운용하고 있는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해내지 못하자 돌연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초 폴란드에 납기될 분량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까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천궁은 과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최신형 방공 유도 무기 체계로서 지난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연구 개발을 완료해 2015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돼 전격 운용되고 있는 실전 전력입니다. 특히나 천궁은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릴 정도로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도 첨단 유도 무기 분야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며 극찬받는 무기인데요. 교전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사대를 움직이지 않고 360도 모든 방향의 적과 교전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공 유도 무기와는 달리 천궁은 수직 발사대에서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치의 하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콜드론치의 최대 장점으로는 미사일의 로켓 화염에 발사대가 직접 노출되지 않아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적고 고온이나 풍화 침식으로 깎임 등에 의한 기기 손상 역시 적어 지속적인 운용이 용이하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궁2는 이러한 천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서 현재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무기인데요.
요격 고도는 약 15에서 40km로 중거리 방어용 무기 체계이지만 놀랍게도 천궁의 발사 속도는 탄도미사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가 무려 마하 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방위사업청은 천궁2가 20km 이하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천궁2는 음속 이상의 탄도탄 요격을 위해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탄도탄 추적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유도탄은 빠른 반응 시간 확보를 위해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 연속 추격형 측 추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적용됐는데요. 특히 천궁2는 2012년부터 ADD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해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런 압도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2018년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되어 지난 2020년 11월부터 군에 인도되어 실전 운용되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UAE와의 무려 4조 원대 수출 계약까지 성사되자 세계 각국에서는 천궁2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방산업계에선 UAE에 이어 폴란드까지 천궁2 수출이 최종 성사될 경우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글로벌 방산업계의 평가가 대폭 수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뛰어난 성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외교적인 압박과 로비로 인해 수출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던 우리 방산업계가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럽 국가들의 방산 협력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K9 자주포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폴란드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면 이를 교두보 삼아 신속히 폴란드에 창정비 시설을 만들어 유럽의 ALS 센터로 활용한다면 그간 유럽국들이 우려해왔던 군 후속 지원에 대한 불안감은 대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방산업계에선 이러한 대형 수출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폴란드의 금융 조달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위해 국가 간 적극적인 상호 군수 지원 협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 지원 협정은 유사시 군사 분야에서 식량과 연료 탄약 수송, 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말하는데요.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는 아무쪼록 이번 대규모 계약이 반드시 성사되어 우리 방산업계가 본격적으로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개전 6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돈바스 점령 이후 성과가 부진해지자 침략을 주도했던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정부와 군의 무능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극우 세력들이 SNS를 중심으로 부족한 전쟁 준비와 불필요하게 높은 인명피해, 더딘 진격 속도 등과 관련된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무기 투입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기지가 폭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더욱 여론에 힘이 붙고 있는데요. 이에 러시아군은 17기당 60억에 달하는 T-90에 이어 마침내 시험 운용 중인 T-14 아르마타 전차에 대한 조기 투입까지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2km 밖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격파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전차의 출현 소식에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전차가 있는데요. K2 흑표에 이어 차세대 한국산 전차인 K3가 바로 그것으로 유일하게 T-14에 대적할 수 있는 스펙으로 구성된 K3의 구체적인 무기 형태가 공개되자 유럽연합은 벌써 새로운 한국 신무기의 탄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이 기괴한 포의 정체와 아르마타에 범접한다고 극찬받고 있는 엄청난 위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극우 인사인 이고리 가르침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손가락만 빠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상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부셨다며 러시아군의 전략 실패에 대해 강렬히 비판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의 분리 독립 당시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 세력의 지휘관으로 활동한 바 있었던 그는 전쟁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리낌 없이 러시아 국방부의 혼란과 무능을 비웃기 시작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분의 극우 인사들은 전쟁에서 성과를 못 내는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특히 세르게이 소이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부를 겨냥해 내가 푸틴이라면 이들이 총사령을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등 강도 높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론이 최악으로 흐르자 러시아군은 지난 T-90에 이은 새로운 비밀병기를 투입하여 전황을 뒤바꾸려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7년간 야심차게 개발한 차세대 주력 전차 T-14 아르마타가 그 주인공으로 파퓰러 미케닉스 폭스트롯 알파 등 미언론들은 아르마타 신형의 경우 125mm 주포를 통해 3UBK-21 스프린터 대전 차미사일을 발사하여 114km 밖의 표적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5월 대독 전승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첫 시제품을 선보인 아르마타는 전자동 무인 포탑차 형태로 관통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5km 거리에서 90cm 두께의 장갑판을 관통하는 리플렉스만큼 강력할 것이라 예측되는데요. 게다가 경쟁 상대인 미 육군의 에이브럼스 전차의 유효 사거리가 3-4km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아르마타 신형은 3배나 먼 거리에서 에이브럼스를 거뜬히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스펙이며 이는 반드시 우크라이나 전황에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론 에이브럼스는 열화 우라늄으로 처리된 반응 장갑을 장착했기 때문에 이론처럼 쉽게 격파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나 적어도 베일에 쌓인 아르마타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공포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존 최강의 전차가 T-14라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이 순위가 바뀌는 기점을 2030년으로 콕 짚어 지정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군이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 전차 K3의 존재 때문인데요. 이것이 T-14 아르마타를 능가할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는 K3에 탑재되는 포탑의 방식이 지금껏 도입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열 화학포라 불리는 이 포탑은 기존 화포 무장이 화학 추진제만으로 탄체를 가속시키는 반면 화학 추진제 연소 시에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기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탄체를 가속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뇌관 및 장약의 연소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그 속도가 무려 음속의 5배. 기존 화포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적들에겐 존재 자체만으로 엄청난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레일건처럼 완전히 다른 추진 방식은 아닙니다. 기존 화포 무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장약을 점화하고 제어하는 방식을 고도화시킨 것으로 재래식포의 포니 부위에 설치된 전극에 펄스 형태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아크를 발생시키면 이 아크가 전극 사이에 위치한 절연제를 플라스마화하여 고온고압의 팽창력으로 탄자를 가속하는 원리로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가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장약 연소 단계를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보다 완전 연소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재래식포는 추진제가 폭발하여 탄자가 진행함에 따라 약실 압력이 감소하지만 전열화학포는 방전되는 전기 펄스의 크기와 주파수를 변화시켜 탄자가 진행하는 동안 추진제 연소를 제어함으로써 강내의 최대 압력을 장시간 유지해줍니다. 따라서 전자열 추진은 탄자가 견딜 수 없는 가속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최대 가속도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는 곧 일반 화포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거리를 구현해낼 수 있었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레일건과 일반 대포의 장점을 두루 갖춘 전열화학교는 포구 속도 및 포구 에너지가 레일건 수준인 소속 17에서 25km에 준하며 기존 화포에 비해 사거리 및 관통력까지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포탄이 포물선 운동한다고 가정할 때 초속 25km의 속도로 발표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640km에 달하니 이 정도면 하푼보다 더 멀리 투사하는 것이며, 만약 유도할 공포탄을 사용하여 사거리를 최대치 이상으로 뽑아낼 경우엔 항공모함 함재기나 대형 대함 미사일에 맞먹는 위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